추운 거리에서 신문 팔던 노인에게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커피 한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아무도 몰랐죠. 잔을 몰랐죠. 그 노인이 한 달 뒤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이 될 줄은.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겨울 아침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가득했고 찬바람은 사람들의 뺨을 거칠게 핥히고 지나갔죠. 출근 시간대라 거리는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두툼한 외투깃을 세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김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은 35살 중견 무역회사의 평범한 과장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단 지쳐 있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하면 쏟아지는 업무에 치이고 밤 9시가 넘어서야 겨우 퇴근하는 삶. 그게 그의 일상이었죠. 처음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열정은 어느새 의무로 바뀌었고 의무는 다시 무기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도연은 지하철역을 나와 회사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 한 개가 들려 있었죠. 그런데 길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저 멀리 낡은 파란 돗자리 위에 신문 더미를 쌓아놓고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이른을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낡은 파카 점퍼의 색이 바랜 털모자를 눌러 쓴 모습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죠. 그 노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신문 좀 사주세요. 젊은이. 오늘자 신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양 그냥 지나쳐갔죠. 어떤 이는 일부러 눈을 피하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어떤 이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 나이에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아야 하다니. 도연은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를 뒤적였죠. 지갑에서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신문 값치고는 많았지만 그냥 건네고 싶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신문 한 부 주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참 특이했습니다. 그저 신문을 파는 노인의 눈이 아니라 뭔가 깊은 울림이 있는 눈빛이었죠. 도연은 잠시 그 시선에 사로잡혔다가 어색하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커피 한 잔 사 드시라고요. 노인은 신문을 건네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세상이 이렇게 삭막한데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다행이군요. 도연은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그는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지나가다 마음이 불편해서 한 작은 행동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추운데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손에 든 5,000원짜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늙겠지. 도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회사에 지각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하루 종일 노인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깊고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듯한 눈빛.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도연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죠. 자꾸만 그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을 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도연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길거리에서 신문 파는 노인 본 적 있어? 동료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람 많지 뭐. 요즘 고령화 시대잖아. 근데 왜? 아니, 그냥 오늘 한 분 봤는데 눈빛이 좀 특이하더라고. 동료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오늘 감성 충만하네. 요즘 스트레스 받나? 도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 노인을 떠올렸죠. 왜 그랬을까요? 단지 커피 한 잔을 건넨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그날 저녁 도현은 퇴근길에 다시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돗자리도 신문 더미도 모두 사라졌죠. 그 자리에는 바람만이 쓸쓸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한 달 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답을 얻게 됩니다. 도현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늘 그렇듯 주간 실적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죠. 도현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주 실적이 좋지 않았던 터라 오늘 회의는 분명 험난할 게 뻔했으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과장은 40 중반의 남성으로 회사에서는 야심가로 통했습니다. 외모와 학벌, 그리고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는 스타일이었죠. 도현은 이 과장의 얼굴만 봐도 오늘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죠. 직원들은 저마다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나왔죠. 지난주 실적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김도연 과장, 먼저 시작하시죠.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프로젝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자료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지난주 영업 실적이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목표 대비 70%. 결코 좋은 수치가 아니었죠. 지난주 실적은 목표 대비 70%를 달성했습니다. 주요 거래처에서 일부 계약이 지연되면서 잠깐 이 과장이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도연을 향했죠. 70%요. 김 과장, 이게 뭡니까? 목표를 30%나 못 채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변명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만회하겠습니다. 만회요? 다음 주에도 이러면 어쩔 겁니까? 김 과장, 지금 회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십니까? 경쟁사들은 다들 성장하는데 우리만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 과장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회의실 안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죠. 누구도 나서서 도연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언제 같은 상황에 처할지 모르니까요. 도연은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회의실에서는 숫자가 곧 사람의 가치였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인정받고 실적이 나쁘면 무시당했죠. 도연이 얼마나 밤낮으로 일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결과, 그 숫자만이 중요했죠. 김 과장,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 이 과장의 차갑고 단호한 말에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답답하게 올라왔습니다. 분노일까요? 아니면 허무함일까요? 도연 스스로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 질책을 받았죠.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고 누군가는 눈물을 참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숫자가 사람보다 중요해진 걸까? 회의가 끝나고 도연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도연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도연은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죠. 대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은 도연이 가끔 찾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여기선 적어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옥상 난간에 기댄 도연은 멀리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자동차들이 바쁘게 움직였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힘들게 살고 있을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도연의 뺨을 스쳤죠. 도연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은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오늘따라 다시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담배를 다시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도연은 아침에 사온 캔커피를 꺼내 마셨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래도 목을 축이는 데는 충분했죠. 커피를 마시며 도연은 문득 아침에 만났던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신문을 팔던 노인. 추운 겨울 아침 길거리에 앉아 신문을 팔던 노인의 모습이 다시금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노인의 눈빛도 생각났죠. 그 깊고 온화하면서도 슬픈 듯한 눈빛.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 노인이 자꾸 생각나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인을 떠올리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노인에게 커피를 건넸던 순간, 도현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따뜻함을 베풀었던 것 같았습니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죠. 도현은 빈 커피캔을 손에 쥐고 다시 회의실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이 과장의 날카로운 목소리, 직원들의 움츠러든 표정,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모든 게 숫자로 환산되는 세상. 사람의 가치가 실적으로 매겨지는 곳. 이게 정말 옳은 걸까? 도현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도현 역시 변할 수 없었습니다. 도현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에도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현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지하철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도현은 빈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 그 안에서 도현은 문득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로 가고, 집으로 가고, 그저 반복되는 일상. 도현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겠지. 하지만 도현은 몰랐습니다. 한 달 뒤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현의 일상은 여전히 반복되었죠. 출근하고, 업무에 쫓기고, 회의에서 질책받고, 야근하고, 퇴근하는 날들. 그 사이 계절은 조금씩 봄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도현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실적 압박은 계속됐고 이 과장의 날카로운 질책도 이어졌죠. 도현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삶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현이 평소처럼 회사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 분위기가 뭔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도현은 궁금해서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저러고 있어? 동료가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도현아, 새 대표님 오신대. 본사에서 직접 파견 나온다더라. 도현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새 대표라니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몇 년 전부터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었는데 경영권은 본사가 쥐고 있었죠. 그동안은 상무가 대행을 맡아왔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대표가 부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자기 오늘. 아까 공지 떴어. 오전 10시에 오신대. 모두 로비에 집합하래. 도현은 시계를 봤습니다. 9시 40분. 20분 후면 새 대표가 도착한다는 얘기였죠. 직원들은 저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새 대표가 누구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회사를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10시가 가까워지자 전 직원이 로비로 모였습니다. 이 과장은 제일 앞에 서서 긴장한 얼굴로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나란히 섰죠. 도현은 뒤쪽에 서서 무심하게 문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도현에게는 누가 대표로 오든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사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고급스러운 차량이었죠.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내릴까요?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입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로비 안으로 들어섰죠. 이 과장이 재빠르게 앞으로 나서며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박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박 회장. 도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박 회장이라는 이름도 생소했지만 무엇보다 노인의 얼굴이 묘하게 낯이 걷기 때문이었죠. 도연은 눈을 크게 뜨고 노인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 얼굴, 저 눈, 분명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한 달 전에 봤습니다. 설마, 저 노인? 도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한 달 전, 추운 겨울 아침,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파카 점퍼를 입고 돗자리 위에 앉아있던 그 노인. 도연이 커피를 건넸던 바로 그 노인이 지금 회사의 새 대표로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착각일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얼굴도 눈빛도 똑같았습니다. 다만 옷차림만 달랐을 뿐이었죠.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온화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도연에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도연과 박 회장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회장은 미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았지만 도연은 분명히 봤습니다. 박 회장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걸 말입니다. 이 과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원진과 인사 나누시죠.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직원들은 저마다 긴장한 표정으로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연도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박 회장은 회의실로 들어갔고 임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로비에 남은 직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새 대표님이시래. 본사 창립자의 동생이시대. 엄청난 분이시지. 근데 왜 우리 회사에 직접 오신 거지? 도연은 그 말들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던 노인이 회장이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기대감일까요? 도연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도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도연아, 너 괜찮아? 얼굴이 새하얗네. 도연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응, 괜찮아. 그냥 좀 놀라서. 그러게.
나도 긴장돼. 새 대표님이 어떤 분일지 모르겠네.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현만큼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적어도 한 달 전 그날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의 노인은 따뜻하고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자리에 서 있는 박 회장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현은 회의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박 회장은 도현을 기억할까요? 아니, 분명 기억할 겁니다. 아까 그 눈빛이 그걸 말해줬으니까요. 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함께 찾아왔죠. 도현은 그렇게 복잡한 감정 속에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전 직원회의 소집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박 회장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뜻이었죠. 사무실은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저마다 옷매무새를 다듬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도현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는 땀이 계속 배어나왔죠. 도현은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중간쯤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의실 앞쪽에는 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 과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자리를 잡았죠. 박 회장은 여전히 온화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박 회장의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이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를 이끌어 주실 박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직원들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이 회사를 맡게 된 박경수입니다. 박경수. 도현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 달 전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던 노인의 이름. 아니, 사실은 회장이었던 사람의 이름이었죠. 박 회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앞으로 숫자가 아닌 사람을 먼저 보는 조직이 되길 바랍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 진심으로 동료를 대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이라고 생각했죠. 도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박 회장이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도현에게 닿았습니다. 도현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박 회장은 계속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뒷줄 왼쪽에 앉아 계신 분. 박 회장이 도현을 가리켰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시선이 도현에게 쏠렸습니다. 도현은 당황해서 자신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도현입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도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도현은 긴장한 채 앉아 있었죠.
박 회장이 도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도현이 망설이는 사이 이 과장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는 거 아니십니까?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닌지요? 박 회장은 이 과장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도현은 박 회장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묻는 듯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이 과장이 다시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회장님. 혹시 길거리에서 신문 파는 노인 닮으셨다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하하. 이 과장의 말에 몇몇 직원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기 때문이었죠. 회의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이 과장을 돌아봤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과장,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과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농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죠. 직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박 회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이 회사 근처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이었죠. 사람들은 저를 지나쳐 갔습니다. 아무도 신문을 사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 과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박 회장은 다시 도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저를 봐줬습니다. 그날 커피를 건넨 젊은이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도현은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도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도현 씨, 그날 건네준 커피 한 잔 잊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도현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박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도현 씨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마음에서 우러나온 따뜻함으로 저를 대해줬습니다. 진심은 겉모습보다 먼저 보이는 법입니다. 박 회장은 다시 직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들을 외모와 지위로 판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김도현 씨가 저에게 보여준 진심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숫자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저마다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이 과장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자리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진심을 먼저 보는 곳이 될 겁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한 달 전 작은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은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은 저마다 작은 목소리로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던 노인이 회장이었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도현은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온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게 이런 결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도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는 축하한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그 시선들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여겨지는 게 부담스러웠죠. 그날 오후 4시쯤 사내 게시판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인사이동 공지였죠. 직원들은 일제히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사무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공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과장 대기 발령, 김도현 임원실 특별보좌 발령. 그 외에도 몇몇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2가지였습니다. 도현은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임원실 특별보좌라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현은 평범한 과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실적을 낸 것도 아니었고 승진할 만한 이유도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임원실 특별보좌라니요. 반면 이 과장은 대기 발령이었습니다.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조치였죠. 도현은 이 과장의 책상을 쳐다봤습니다. 이 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장님 대기 발령이래. 완전 날벼락이네. 그러게. 아까 회의에서 그런 말 했잖아. 길거리에서 신문 파는 노인 닮으셨다고. 그게 결정타였나 봐. 회장님 완전 화나셨던 것 같던데. 근데 김도현 과장은 완전 대박이네. 임원실 특별보좌라니. 저 사람 뭐야? 회장님한테 무슨 마법을 쓴 거야? 도현은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도현이 뭔가 계산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그저 선의로 행동했을 뿐이었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도현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도현은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건 보상도 아니고 복수도 아닌데. 도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 회장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현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도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내선이었죠. 전화를 받자 비서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현 과장님, 회장님께서 회장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도현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도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은 건물 꼭대기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도연은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회장실 문이 보였죠. 도연은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박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자 미소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으세요, 도연 씨. 도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회장은 차를 2잔 따르더니 하나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죠.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갔죠.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오늘 인사발령 받죠? 네, 회장님.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자리에 가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박 회장은 도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당연합니다. 도연 씨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도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박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 씨, 그날 아침 왜 저에게 커피를 건넸습니까?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혼자 신문을 파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도연 씨는 불쌍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따뜻함을 느꼈기에 행동한 겁니다. 동정이 아니라 공감이었죠. 도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커피 한 잔 건넨 게 전부입니다. 박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죠. 도연 씨, 저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 왔습니다. 외모로, 지위로, 학벌로 사람을 판단했죠. 그게 세상 사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가 그걸 깨뜨렸습니다. 도연 씨는 제가 누군지도 모른 채 단지 사람으로서 저를 대해줬습니다. 그날 도연 씨의 눈빛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함만이 있었죠. 도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진심은 가장 귀한 겁니다. 작은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박 회장의 말에 도연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그저 불쌍해 보여서 그랬을 뿐입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죠. 불쌍함은 동정입니다. 하지만 도연 씨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심이죠.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응시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형이 회사를 세웠고 저는 그 밑에서 일했죠. 형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오직 숫자만 봤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직원들을 평가할 때도 실적만 봤습니다. 학벌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죠. 누가 유능한지, 누가 쓸모없는지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죠. 세월이 흘러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형은 은퇴했고 저는 여전히 회사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경수야,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 적이 있느냐고요.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도연은 숨을 죽이고 박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지위로 맺어진 관계는 많았지만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도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람을 볼 줄 아는지 확인해 보기로 말입니다. 신분을 숨기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신문을 팔면서 사람들을 지켜봤죠. 도현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박 회장이 왜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박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리에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피했고 어떤 이는 짜증을 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도 저처럼 겉모습만 본다는 거요. 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도연 씨를 만났습니다. 도연 씨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적이며 커피를 건넸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진심이 남아있다는 거요. 도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 회장은 다시 도연 앞으로 걸어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있었죠. 도연 씨, 나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도연 씨가 그걸 깨뜨렸습니다. 도연 씨는 제게 사람을 보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박 회장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아닙니다. 도연 씨. 도연 씨는 사람을 한 겁니다. 숫자도 계산도 아닌 그냥 사람으로서 저를 대해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도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숫자에 쫓기며 살았던 도연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으로만 평가받았고 인정받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박 회장은 도연의 진심을 알아봐 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앞으로 이 회사는 도연 씨 같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곳이 될 겁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일하고 진심으로 동료를 대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죠.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감사함이었을까요? 도연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요. 내일부터 임원실에서 저와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세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최선보다 진심을 다하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도연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도연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도연은 한 달 전 그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던 노인. 그때 도연이 건넨 건 단지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도연은 회사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죠. 도연은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진심은 정말 귀한 거구나.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임원실에서 박 회장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죠. 박 회장은 도연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숫자를 보는 법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직원들과 자주 대화를 나눴고 실적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죠. 처음엔 직원들이 어리둥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따라 그 골목길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죠. 한 달 전 박 회장을 처음 만났던 그곳. 도연은 문득 그 자리가 궁금해졌습니다. 지하철을 내려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길모퉁이 파란 돗자리가 깔린 그곳이었죠. 도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전히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노인이 신문 더미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죠. 노인은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노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권했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한 달 전 자신이 본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박 회장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똑같았죠.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나쳤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죠. 따뜻한 커피 2잔을 샀습니다. 하나는 도연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노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신문을 팔고 있었죠. 도현은 노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온화함이 느껴졌습니다. 신문 한 부 주세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신문 한 부를 집어들었습니다. 도현은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 한 잔을 노인에게 내밀었죠. 이건 제가 드리는 겁니다. 추운데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노인은 잠시 멍하니 커피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니. 도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함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현은 신문을 들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니 노인은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죠. 도현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도현이 박 회장에게 커피를 건넸을 때의 그 마음, 그리고 지금 도현이 다른 노인에게 커피를 건넬 때의 이 마음, 두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계산 없는 순수한 따뜻함이었죠.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건넬 차례구나. 도현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퍼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행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뿌듯함이었을까요? 도현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기분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도현은 임원실로 올라갔습니다. 박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들어서자 박 회장이 고개를 돌렸죠. 아, 도현 씨. 일찍 왔네요. 네, 회장님. 아침에 산책을 좀 하고 왔습니다. 박 회장은 미소 지으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현 씨, 오늘 아침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도현은 놀라 박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박 회장은 도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현 씨 얼굴에 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표정 말입니다. 도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문파는 노인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은 전염됩니다. 그게 인생의 유일한 기적이죠. 도현은 박 회장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골목길이 보였죠. 아마도 그 자리에는 여전히 노인이 앉아 있을 겁니다. 커피 한 잔의 온기를 느끼며 말입니다. 박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 씨,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세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따뜻함을 나누세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마치 커피 한 잔의 온기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도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 달 전 건넨 커피 한 잔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도현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정말로 전염되고 있었죠. 그렇게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회사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박 회장이 부임한 이후 조직 문화가 변하기 시작했죠. 실적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숫자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고 서로 존중하며 대화했죠. 회의실에서는 질책보다 격려의 말이 오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도현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 한 명이 사내 신문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도현 씨, 이거 봤어요? 오늘자 사내 신문에 우리 회사 이야기가 실렸어요. 도현은 신문을 받아 펼쳤습니다. 첫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사람을 먼저 본 회사, 숫자보다 따뜻한 조직. 도현은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사에는 박 회장이 부임한 이유, 달라진 회사 문화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났다는 내용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실적도 함께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니 오히려 결과도 좋아진 셈이었죠. 도현은 미소 지으며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속이 뿌듯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물결을 만들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쯤 도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회장실에서 온 전화였죠. 도현 씨, 회장님께서 잠시 올라오시라고 하십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도현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도현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도현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을 보자 미소 지으며 손짓했죠. 도현 씨, 앉으세요. 도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온화한 눈빛이었죠. 도현 씨, 사내 신문 봤죠? 네, 회장님. 봤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도현 씨 덕분입니다. 도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뭘 했다고요? 모두 회장님께서 이끄신 겁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현 씨가 그날 아침 건넨 커피 한 잔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 작은 따뜻함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죠.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도현 씨, 진심은 작아 보이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갑니다. 마치 물결처럼 말입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도연이 박 회장에게 건넨 따뜻함이 박 회장을 변화시켰고, 박 회장은 회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다시 다른 노인에게 그 따뜻함을 전했죠. 박 회장은 도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제 제가 커피 한 잔 살 차례입니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고 2개의 커피 캡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 한쪽에 있는 커피 머신으로 걸어갔죠. 박 회장이 직접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도연 씨가 건넨 커피 정말 따뜻했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그 한 잔이 제 마음을 녹여줬죠. 커피 머신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고소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박 회장은 2잔의 커피를 들고 도연에게 다가왔죠. 이번엔 제가 도연 씨에게 드릴 차례입니다. 박 회장이 커피 한 잔을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2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죠. 고맙습니다, 회장님. 2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저녁 노을을 바라봤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도시는 조용히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가 오늘 함께 마시는 이 커피 한 잔이 또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그날 아침 도연이 건넨 커피처럼 말입니다. 회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진심은 돌고 도는 거군요. 박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꿔 다시 돌아오죠. 도연 씨가 건넨 따뜻함이 저를 통해 이 회사로 퍼졌고, 이제 다시 도연 씨에게 돌아온 겁니다. 2 사람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그 순간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2 사람을 감쌌습니다. 도연은 커피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죠. 마치 그날 아침 추운 거리에서 피어오르던 입김처럼 말입니다. 박 회장도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2 잔이 가볍게 부딪혔죠.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종소리처럼 회장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심에 건배합니다.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진심에 건배합니다. 도연이 화답했습니다. 2 사람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저녁 노을이 빛나고 있었죠. 도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커다란 성공이나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작은 진심 하나라는 것을요. 그 작은 진심이 모여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커피 한 잔의 기적. 그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넨 작은 따뜻함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따뜻함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2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심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대방출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